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태부입니다. 오늘은 그 좀 시사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 면접 같은 거를 볼 때 그 시사 이슈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시사 이슈를 질문하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즘은 기업들에서 융합형 인재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본인의 지식이나 전공에 대해서 깊이 알고 다른 부분도 폭넓게 아는 걸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시사 상식 같은 걸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알아야 되고, 경제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면서 일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력이 있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거가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본인은 전부 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면접관은 그 말을 그닥 믿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에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있을 일이 없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옆에 있는 동료는 뛰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좀 보는데, 이제 요즘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기업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폐지를 해줘야 되는데, 규제 중에서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있고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은 포지티브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에서는 좀 반대인 게, 포지티브 규제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뭐냐면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것 빼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격 의료진로, 그럼 원격 의료진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뭐가 할 때 뭐 타다 서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무조건 일단 안 되고, 그게 만약에 되려면 뭐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후진국에서 이거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도 왔는데도 아직도 포지티브 규제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쓰고 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뭐냐면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명시되어 있는 거 빼고는 일단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 원격 의료 같은 게 되는 게 법에서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이고 아직 안 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규제 총량제다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해갖고 하는데, 그래 봐야 정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규제는 거의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우리나라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를 좀 바꿔야 돼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수도권에 공장 증설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낙후된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도권에 공장 짓는 걸 억제하면 지방에 많이 적겠지만 지금 외국이 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권은 다른 나라의 수도권 도시들하고 경쟁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수도권이 지방 도시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뉴욕, 파리, 도쿄 이런 거 규제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글로벌 도시들끼리 경쟁이어서, 물론 이제 환경오염이 심하거나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대도시 주변에도 많이 규제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CSR과 CSV,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CSR은 이제 Social Responsibility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뭐 대한통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그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뭐 지원을 한다.
이런 거는 사회적 책임인 거죠. CSR인 거죠. 근데 CSV는 뭐냐면 쉐어드 밸류인데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밸류 체인 안에 있는 활동을 각 사회 공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CSV를 좀 더 높게 쳐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밸류 체인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 활동을 그만두진 않거든요. 기업이 좀 어려워. CSR은 좀 어려워지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만둬요. 하다가 직접적인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CSV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통운에서 이거 실제로 했었던 건데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중심으로 해갖고 나이 드신 노인층 택배 배달 상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막 아파트 아닌 다른 지역에는 엄청 걸어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어떤 활동. 예를 들면 만약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커피 원두를 구매할 때 원래 정해진 가격대로만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정해진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줘서 커피를 지원하는 농가를 지원해 준다. 그 밸류체인 안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손해일 것도 같은데 그 커피 농가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양질의 커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그 정해진 가격보다 조금 더 좋고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 그 퀄리티가 좋은 원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기업의 밸류 체인 안에서 공헌하는 거를 우리가 CS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SR과 CSV는 요즘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